야구는 풀스윙. 네. 자, 야구는 풀스윙. 9연전이 끝나고 나면 뭔가 좀 정리가 될 줄 알았더만. 네. 9연전 이후에 있었던 주말 3연전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한 번의 어떤 반전 드라마들 이런 것들이 좀 씌워지고 있죠. 정리가 좀 되긴 됐어요. 왜냐면 이게 좀 극단적이야. 그러네. 자, 봅시다. 그 더블헤더들이 열렸어요. 맞아요. 근데 특히 일요일 날 열린 더블헤더는 더블헤더 싹3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요일 더블 헤더는 굉장히 물론 다음 날 쉬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게 그 사실 일요일은 좀 2시 경기 하고 끝나서 좀 쉬고 이동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하루에 2경기를 근데 그 2경기를 만약에 둘 다 졌다. 이 데미지는 사실 이게 엄청납니다. 여파가 커요. 그래서 3연전 수입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그렇죠. 더블헤더 두 경기 다 지는 게 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제 더블헤더 일요일날 더블헤더 돌아보면요. 네. NC가 두산을 다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SSG가 또 기아를 다 이겼어요. 네. 그리고 롯데는 다 이기지 못했지만 1승 1무면은 뭐 이 정도면 그렇죠. 선방 중에 선방. 거의 뭐 2승에 가까운 그렇죠. 물론 뭐 굉장히 그 사구에 대한 그런 네네네. 좀 아쉬움이 굉장히 컸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뭐 화도 나고 그런 게 사실 있었지만 굉장히 화나는 상황이죠. 있었지만 어쨌든 그랬고 또 토요일 날엔 또 LG가 삼성을 더블헤더 다 잡았고 네. 그 기세를 일요일까지 이어가서 했잖아요. 그러다 그랬죠. 보니까 지금 이 순위표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한 달 주기로 첫 한 달은 LG 혼자 위에 두둥실 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5할거는 많았어요. 네네. 그랬다가 그랬죠. 지금 9연전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첫 주말 주말 3연전을 하고 나서 보니까 5할 때 승률팀이 없지 않나요 지금? 지금 후루룩 없죠.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이제 세 팀이 1, 2, 3위가 6할 때고요. 그렇죠. 5할 때가 없습니다. 네. 5월 12일 맞아요. 기준으로 네. 승률 5할 때가 없어 종말이고요. 없어 사라졌고 4위 NC가 4할 8푼 6리. 근데 승패 마진이 이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인데도.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제 5할이 되긴 하는데 3강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3강 5할이 안 되면 그래도 야구로 봐야 되나? 3강 그렇죠. 그러네요. 뭐 그냥 굳이 뭐 하자면 네. 뭐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니까 네네. 그걸 야구로 본다면은 3강 이게 몇 약입니까? 육- 3강 육약, 6약, 일최약. 이런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꼽자면, 꼽자면 그렇죠. 그냥 승률만 보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실제로 올해 그 키움과 NC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뭐 그런 의견은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NC가 7연승을 하면서 또 이 눈물의 7연승입니다. 전 진짜 홍구장 없이. 전 진짜 박수를 보내주고 진짜 싶어요. 너무 NC 는. 멋있었습니다, NC의 지금 이 고난을 극복하는 맞습니다. 과정은 박수를 네. 보내주고 싶고요. 또 말하지만 창원시 정신 좀 차려라. 정말 당신들. 이거는 진짜 그동안 빨대만 꼽고 단물만 빨더니 뭐 야구팀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없다는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아니겠습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이제서야 네, 뭐 부랴부랴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거. 와 이게 최악입니다. 진짜. 진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창원시는 프로 스포츠단을 유치할 자격이 없다. 자격론이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이거는 진짜 누워서 침 뱉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정말 실망스럽고요. 네. 정말 욕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네. 야구팬으로서 네. 좀 드는데 어쨌거나 그 눈물의 7연승으로 4위에 등극한 NC 사실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네, NC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악재가 이렇게 겹치나 했더니 그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9연전 동안에 LG 트윈스 참 좋더니 막 네. 갔구나. 어떡하냐 방망이 이렇게 식어서 어떡하냐 했는데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기간 중에도 5패에서 10위 안에 네. 1위, 2위가 박동원, 네. 오스틴 그리고 또 문보경도 있었기 때문에 네. 세 명은 정말 잘 치는 타자였죠. 네, 그러니까 참 근데 사실 좀 어둡긴 했어요. 막 이게 뭐 저희가 네. 텀이 지금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필승 텀이 왜냐면은 9연전 끝나고 찍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3연전 끝나고 찍기 때문에 텀이 짧은데 자 저희가 목요일이었죠. 그쵸. 오스틴이 대구행 버스에 탔다. 그나마 다행이다. 네. 상태도 좋아졌다고 한다. 근데 진짜 버스만 탔어. 네, 했다가 다시 KTX가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날에. 그때만 해도 또 이제 절망적이었죠. 와, 또 얼마나 또 안 좋아졌으면은. 사실 그때 오스틴 없이는 득점 공식 자체가 거의 네,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 오락가락하는 분위기가 토요일 날 아침에 오스틴이 서울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MRI 결과 이상이 없다. 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리고 토요일 날 더블헤더를 다 잡으면서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고 네. 일요일도 승리하면서 이게 2022년 7월 이후에 네. 1039일 만인가 대구 3연전 싹쓸이. 싹쓸이 수입을. 네, 그래서
정말 다시 또 반등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을 했다. LG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실제로 그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것이 이번 주말 3연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라이온즈 파크에 돌아온 삼성은 다르다. 그걸 그동안도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두 팀이 그 삼성이 물론 더 연패였기 때문에 네네네. 더 힘든 구간이긴 했지만 이 고전하는 원인이 동일했어요. 똑같았죠. 둘 다 타선의 침체. 타자들이 진짜 빠다가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요 정도 들고 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어 툭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타격 컨디션이 진짜 네, 진짜 최악이었죠. 거의 바닥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최악인 팀끼리 붙으면은 상대적인 거라 한 팀 그렇죠. 올라갈 올라갈 확률이 확률이 없거든요. 높죠. 서로 못 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데 삼성은 그것이 삼성 좀- 팬분들은 당연히 라이온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무래도 뚜껑을 또, 예. 열어봤더니 LG 트윈스가 그동안 좀 힘들었었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네. 오히려 LG는 좀 뭔가 이 힘을 받고 올라오게 됐고 네, 오스틴이 없이도 네. 그렇게 했고 뭐 사실 선발 매치업만 봤어도 삼성이 아 그럼요. 후라도 레이에스, 네. 최원태 이랬으니까 무엇보다 더블헤더에서 그렇죠. 외국인 원투펀치를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희망 요소가 있었는데 LG가 이걸 잘 극복을 했고요. 네. 결국에는 더블헤더 첫 경기 1회에 4득점 비기닝 만들어낸 게 저는 굉장히 이 전체적인 맞습니다. 3연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 네. 컸다고 보고 뭐 많죠? 여러 가지 희망 요소를 정말 가득 안고 LG는 맞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후라도라는 선수가 뭐 8이닝 무실점 이런 경기를 하는 투수는 아니지만 6이닝 2, 3실점 정도는 언제나 네, 보증되는 선수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후라도가 사실 더블헤더 하면 1차전을 무조건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1차전 선발 투수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뭐 난 밤 경기가 더 좋은데 뭐 이렇더라도 1차전에 가장 지금 좋은 투수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후라도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전으로 냈고요. 네. 심지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또 레이에스를 붙여가지고 필승의 카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커지는 상황 네. 됐습니다. 반면에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홍창기 선수는 사실 그 이전부터 좀 네, 반등의 올라오고 조짐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홍창기와 짝을 이룰 테이블 세터 듀오 즉 작년에 문성주, 재작 문성주가 어쩜 이렇게 안 맞을까? 그 문성주의 그 날카로운 그 타격이 왜 안 나올까 했는데 뭐 때리는 족족 그냥 아주 뭐 그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문성주의 그 라이너스 네. 이게 아니 뭐 한두 개가 나온 건 아니야 주룩 나왔습니다. 1차전부터 안타 4개를 맞습니다. 쳤고요. 그리고 2차전에서는 18경기 만에 장타 2루타를 쳤고요. 네. 그리고 3차전에서는 결정적인 4타점 경기 특히 7회에 그 한 방으로 끝난 거죠. 네, 끝났죠. 말로에서 그 자축 펜스 맞는 네. 네, 싹쓸이 3타점 2루타. 그것도 사실 이제 구자욱 선수가 잡을 수 있겠다고 이제 많이들 네, 봤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 걸리는 맞아요. 같고 그래서 펜스를 또 직격하는 직격했죠. 타구라 그러면 이제 그 펜스에 맞는 위치를 포착해서 글러브에 대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았어요. 네, 쉽지는 않아 보이긴 거기다가 했어요. 뭐 탄도가 그렇게 뜨지도 않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문성주 선수가 그 코치하고 하면서 찍혔다 네,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좌타자들이 찍혔을 경우에는 공이 네. 쭉쭉 안 죽고 맞아요.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성주 선수가 이번 주말 3연전에는 가장 빛나는 타자였다라는 거에는 또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홍창기와 문성주 이렇게 살아나니까 그리고 오주환 홈런 하나 나오고 문목용 네. 나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원래 LG 트윈스 타선에서 바라는 그림. 장타를 칠 선수들은 한 방 쳐주고 네. 홍창기 문성주는 다다다다다 치고 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상적인 그런 타선의 구성이 됐고 뭐 구본혁 선수도 은근 이 선수가 하나씩은 쳐요. 맞습니다. 그래서 3차전에서 이제 네. 7회에 2사 후에 그 득점이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작점이 2사 후에 구본혁 선수의 맞습니다. 안타였습니다. 그래서 LG는 늘 말씀드리지만 8, 9번에서 살아나가야 그래야지 뭔가 다득점이 돼요. 맞습니다. 이 엘타선의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구성은 7, 8, 9 혹은 8, 9에서 나가고 그거를 1, 2에서 이어가지고 네. 혹은 뭐 타점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클린업에서 더 점수를 뽑아서 승기를 잡는 뭐 게 비기닝 만들고 네, 하는 거죠. 23년도부터의 LG 트윈스의 야구인데 그게 또 일요일 날 네네. 7회에 나왔죠. 어쨌거나 이 성과가 오스틴 없이 거두어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데 네. 오스틴이 이제 그 토요일 날 MRI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상은 없다. 네. 하지만 뭐 어지럼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태워서 보냈죠. 지금 오스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귀를 언제쯤으로 할 걸로 일단 아마 예상될까요? 화요일 날 잠실구장 올 겁니다. 네. 네, 와서 좀 보겠지만 어쨌든 뭐 의학적인 소견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저는 다행이라고 네, 보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게 뭐 MRI 검사가 저도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되게 받기 힘들어요. 막 쿵쾅쿵 무슨 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머리 네. 쾅쾅쾅쾅 하면 내 반응을 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움직이지도 네. 못하고 가만히 이게. 그랬는데 뭐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쉬었잖아요. 휴식 기간이 그렇죠. 네. 부상을 당한 게 수요일이었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 쉬었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음. 잠실로 오는 건데 그래도 한 5일, 6일? 그렇죠. 5, 6일 쉬었으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대체 선발로 음. 들어와 있던 코에인 윈 선수가 사실 첫 번째 등판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렇게만 던져다오. 야, 이렇게 보니까는 뭐지? 저 그 되게 비싸게 한 100만 불씩 받는 투수들보다 난데?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두 번째 등판에서도 여전히 이닝을 책임을 져줬어요. 물론 네. 근데 장타 허용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네. 코에인 윈이 이런 정도로 된다면은 확실히 엘리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 제 몫을 해줄 거라고 좀 보이고 그리고 내년 아시아 쿼터에서도 좀 파란불이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좀 확실히 불안 요소는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결국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단위라는 게 얼마나 정확한가. 네, 그리고 진짜. 그런 게 보이긴 한 게 네. 일단은 3피치인데 그렇죠. 뭔가 구종 하나가 특출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애매하죠. 그렇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레벨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요니치리노스는 그렇죠. 3피치지만 싱킹 페스트볼은 거의 뭐 KBO 리그에서 본 말도 안 적이 되는 없는 수준. 말도 안 네. 되는 수준이고 거기에 스플리터까지도 굉장히 좋고 그나마 약간 떨어지는 구종이 이 슬라이더 이쪽으로. 그거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AA 뭐 SAP 세 가지를 구종을 만약에 등급 매기면 SAP 혹은 AAP 정도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냉정히 봐서 코인은 BBC, BB, 그렇죠. 그 정도는 봐야 BB 되죠. 뭐 이래요. 예. 그러니까 뭐 대체로 온 것이고. 네, 사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요. 첫 경기도 그렇고 삼성전도 그렇고 볼넷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볼질을 이거는 하는 정말 이거는 정말 이 선수가 LG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다 채워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반면에 세 가지 구종에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냉정히 봤을 때는 이 선수는 한 4회 정도, 4이닝 정도 네네. 맡기고 이 선수가 나온 날에는 뒤에 좀 불펜을 많이 가동하거나 아니면 롱리프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근데 네. 이제 한 3경기 정도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코엔이 등판할 네. 경기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LG 트윈스로서는 물론 엘리가 뭐 이렇게 6주 이상을 이렇게 뭐 빠져 있는 것이 치명타이긴 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코엔 윈과 최치영이라는 카드를 사실 네, 얻었죠. 맞아요. 네, 얻어서 이 두 카드를 합치면 음. 아주 멀쩡한 선발 카드가 하나 나올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이라고 봐야겠죠. 예, LG 원 입장에서는. 플러스 원 전략으로 그렇게 가도 되고요. 맞습니다. 일단 카드가 생긴 거는 긍정적인 네.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코엔인을 어떻게 써야 하냐도 뭐 이제 2경기밖에 안 했지만 네. 뚜렷하게 좀 매뉴얼이 나온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굉장히 이번에는 LG 프런트가 잘했다고 봅니다.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네, 일사천리로 정말. 네, 사실은 외국인 투수 오면요. 적응기가 또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볼넷이 없다는 거는 이 적응기가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무사사고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볼넷 없는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코엔이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다 해냈다, 맞습니다. 두 경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토종 에이스는 임찬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 진짜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제가 2019년도에 그 류현진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그때 네. 싸이 영상을 도전하면서 그랬죠. 그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정말 열심히 보고 막 볼배합을 막 다 이렇게 적으면서 보고 그랬는데 올해 제가 임창규 선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네. 임창규 선수가 보여주는 야구의 진짜 재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비록 구속은 뭐 140 언저리지만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얼마나 잘 섞어내는지 네. 이게 사실 상대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의 본질이 뭔지 저는 바로 임창규 그거죠.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고 네. 봐요. 사실 근데 이런 얘기가 2019년도 류현진 선수를 두고 많이 나왔어요. 미국 현지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막 여러 가지 유명 해설가라든지 뭐 기자, 현지 기자 이런 사람들이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백마의 시대에 투구의 본질을 류현진이 깨우쳐주고 있다. 이런 기사,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로부터 6년이 지났는데 그 평가를 임창규 선수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국도 KBO도 구속혁명의 시대입니다. 네, 공빠른 투수들이 네. 엄청 많아졌어요. 평균 구속 150대 투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구두룩합니다, 네, 진짜. 그런 상황에서 또 임창규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또 의미가 있고 결국에는 뭐 100마일을 던지든 90마일을 던지든 중요한 거는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100마일 던져도 빠른 공만 던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포심만 던질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섞기 마련인데 왜 섞어서 던져야 되는가? 어떻게 타자를 잡아야 되는가? 이겨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을 네. 예, 임창규 선수가 다시 또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밌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일단 그 2차전 보면요. 임창규 선수가 이제 좀 밈화된 게 있어요. 네. 저속 커브, 초저속 커브. 맞습니다. 예. 커브를 이제 두 가지 던지죠. 예, 네. 근데 그게 왜 또 밈화가 크게 됐냐면은 제가 봤을 때 김도영 선수한테 던진 그 80, 네네. 4kg인가 6kg였나 네. 그랬잖아요. 그거 던지고 또 커브 던졌잖아요. 네. 그때 김도영 선수가 헛스윙을 합니다. 근데 이 그 중계 화면의 쇼츠가 네.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아무래도 김도영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쇼츠가 조회수가 없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고 분명 많은 야구 선수들이 봤을 거예요. 그렇겠죠. 봤는데 자 그래서 약간 임창규의 투구 패턴이 어떻게 보면 다 알려진 거죠. 그렇죠. 임창규는 느린 컵을 던진 다음에 또 컵을 던진다. 음. 그래서 사실 그 공략한 타자들이 있어요 요즘에. 네, 네. 이거 보고. 네. 근데 자 5월 10일 더블헤더 2차전 이성규 선수 상대로 더블 커브 3개를 연달아 던집니다. 네. 네. 진짜 그거 보고서는요 제가 알면 쳐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커브 던지고 또 커브 던질 거야. 그리고 또 던질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임창규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진짜 야구 도사, 그러니까 야구 도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때 그러다가 이제 이성규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서 하나 때려요. 그래서 파울홈런이 납니다 이게. 네. 그러면 이제 뭘로 갈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포심을 또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야. 그래 한번 쳐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그런 경기를 그냥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한 그렇죠. 거거든요. 커브 3개를 던지고 그러다 그렇죠. 포심 던졌는데 파울홈런 나고 또 포심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체인지업 던져서 헛스윙 삼진. 이런 모습을 보니 이 선수는 진짜 자신만의 길을 명확하게 가고 맞습니다. 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임창규 선수의 투구는 많은 아마추어 투수 유망주들이 보고 배워야 되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는 임창규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에 야구라는 것은 투수가 공을 던져서 공을 못 치게 하거나 치더라도 정타가 나오지 않게 해서 이 타자를 아웃을 29명을 먼저 시키면 끝나는 네. 게임입니다. 그런데 음. 그거를 체프먼처럼 105, 104, 105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창규처럼 84kg짜리 커브, 110kg짜리 커브를 던져서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네. 본질은 뭐냐? 오늘 105마일 나왔대. 가 아니라 올 경기를 그래서 이겼느냐, 맞아요. 타자를 제압했느냐 이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식으로 막 정말 예측 불가능의 볼배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삼성 타자들이 포심 페스티벌을 못 쳐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포심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지다 보니까 140km, 138km짜리를 못 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에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왜냐면 너무 커브와 체인지업을 의식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5회가 되니까 여기에 또 슬라이드로 섞어 던져요. 3개만 섞어 던지가 내일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안 그래도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데 삼성 타자들이 이렇게 난해한 투수와 만나다 보니까 더 슬럼프가 좀 깊어지는, 길어지는 그런 인상을 맞습니다. 받았죠. 사실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투펀치 외국인 선수를 내고도 삼성이 이제 둘 다 내주고 그 다음 날까지도 여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임창규 선수의 투구를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즐겁습니다. 네. 즐겁고요. 이거는 뭐 팀의 승리와 응원팀과의 걸 떠나서 이 구속혁명의 시대에 왜 우리는 야구공을 던지는가 마운드에서 맞아요.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고 그리고 최채영 선수도 그걸 배워가지고 또 느린 컵을 하나 맞아요. 장착을 한 느린 컵을 하나 것처럼 했고. 근데 재밌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친정팀 상대로 네네네. 내가 압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 그래서 힘이 이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가더라고요. 근데 뭐 44까지 나오긴 했는데 네. 확실히 힘이 들어. 그래서 그때 김광상 투수 코치가 올라와가지고 약간 웃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된 농담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복수열전에 보여주고 싶어? 복수열전 하고 싶어 막 이런 뉘앙스였어요. 네. 올라와서 하는 말이 그랬는데 뭐 그거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맞습니다.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코엔 윈도 그렇고 최치영도 그렇고 임창규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뭐 나중에 오는 김윤식 선수나 이민호 선수나 물론 이 선수들은 빠른 공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네. 공 갖고 강한 공을 갖고 있는데 이 임창규 선수를 보고 이 강한 공을 더 잘 살리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터득할 것 같고 요즘에 손주영 선수가 뭔가 네, 그렇죠.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네. 임창규처럼 완벽하게 던지고 싶나 봐.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피치컴도 막 차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진짜 손주영은 20승을 할지도 몰라요. 그 구위에 임창규와 같은 그런 걸 그 장착한다면? 속도 조정과 타이밍 빼앗기와 볼배합을 한다면은 진짜 넘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요. 결국엔 야구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좀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느라고. 확실히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손주영 정도의 구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그렇게 코너웍을 하려고 맞아요. 하다가 볼넷을 줄 필요가 없는데 맞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 슬램덩크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채치수는 채치수고 신현준은 신현준이고 뭐 변덕규 그거야. 그렇죠. 예. 다 이게 이거 맞아요. 썰면서 본인의 나옵니다. 그 롤이 있죠. 맞습니다. 롤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 그래요. 임창규 선수는 제가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신인 때 이대호 선수를 상대로 150으로 그냥 정면 승부를 했던 투수. 그리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네. 모습도 있었고 2017년부터 선발 로테이션으로 이제 고정이 됐는데 굉장히 기복이 컸고 그러다 중간에 갑자기 또 구속이 잘 나와가지고 승승장구하는가 싶다가 또 다시 또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선수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돌아보면 이 선수도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 끝에 결국에는 자신의 것을 파악하고 잘 찾아내면서 그걸 또 발전해내면서 지금은 뭐 토종 WAR 1위일 겁니다. 맞습니다. 투수 중에. 네. 예. 이런 정도의 위치에 올라섰고 이제 임창규는 연패는 끊어주고 그렇죠. 연승은 이어주는 그런 그야말로 믿음직한 에이스의 정의가 무엇인가 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LG 트윈스는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왔다 갔다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도 봐야겠습니다만 반면에 서울에 있는 다른 두 팀들이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사상 초유 어깨빵까지 일어났다고 하니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그 소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